문화기술에 대해서 제가 문화기술 PD가 됐는데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문화기술 얘기 잠깐 좀 하고 저희도 이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6대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뭐 IT, 뭐 또 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CT가 6개로 정의가 돼서 국가 R&D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아니 저번 주에 저희 이제 뭐 넥스트 컨텐츠 컨퍼런스라고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그 우리 알스 신잡에 나오는 그 김성욱 교수하고 강신구 기자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사회를 했었는데 그분들 사회하기 전에 잠깐 만났었는데 CT가 뭐냐고 테크놀로지 사이언스에 대해서 막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CT가 뭐냐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도 R&D 지원하고 있고요. VR, AR 분야에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AR, 컬처 테크놀로지,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컨텐츠 테크놀로지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좀 이따가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시간 정도인가요? 시간이요?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했던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저 인간이 얘기했던 게 비슷하게 가네 뭐 이런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하고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이제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 사이에서의 움직임인데 이제 리얼 월드에다가 가상을 올리면 뭐 AR이 되고 어그멘티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월드 리얼 월드를 완전히 버추얼 월드로 올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버추얼리티를 어그멘티드 하는 그 VR이라는 건데 요즘은 그걸 섞어가지고 MR이라고 막 쓰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XR이라고 근데 웬만한 대기업들 레포트 할 때 이제 XR이라고 안 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뭐 AR만 할 거야, VR만 할 거야, 뭐 MR이라고 하는데 XR, whatever 요새는 whatever reality 또는 뭐 extended reality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컨셉이 아마 XR로 가는 이런 컨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요게 전부 답니다. 요 얘기가 제가 이제 뭐 LG전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LG전자 마치고서 잠깐 이태리 쪽에 그 저 PE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에반젤리스트로 있으면서 워낙 그쪽 이큐리 쪽은 많이 이제 컨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다닐 때 실리콘밸리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떤 펀드 회사건 이 얘기를 다 물어봐요. VR, AR 하면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마켓 사이즈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마켓이 아주 딥하고 내로한 마켓은 매스 마켓으로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면 이게 내로한 마켓이고 이게 빨리 퍼질 수 있는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는 얘기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게 진짜 사이언티픽한 거냐, 사이언스냐. 엔지니어링이 되려면 테크놀로지가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 2, 3년 후에 이게 진짜 매스 마켓으로 갈 수 있는 이 돈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측면이 되느냐 이게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스토리의 컨텐츠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게 파퓰러해질 수 있느냐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 투자할게. 참고로 이 얘기는 요거를 리서치를 담당했던 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앤더슨 호로위츠 A16Z라고 하는 앤더슨 호로위츠의 그 리서처들이 리서치한 내용들을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AVR이 움직이느냐 이것만 보면은 제가 2년 전에 떠들었던 게 사기냐 아니냐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마켓 사이즈인데 마켓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빅브라더들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하느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잖아요, 한국에.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2개 빼고는 전부 다 매니팩처링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매니팩처링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딱 공식 나오잖아요. 얼마 투자하면 몇 년 후에 감가상각 빼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 나올 거다. 근데 서비스는 안 그래요. 컨텐츠도 안 그래요. 리커링 코스트도 막 발생해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쌓인 딱 투자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커들이 2, 300억의 리커링 커스트가 딱 발생을 하면 프러스트레이에서 투자를 못해요. 지금까지 매니팩처링은 저렇게 버리클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었는데 실제 ABR도 그런 마켓이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빅브라더가 조금 기다렸다가 마켓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때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ABR이 그런 마켓이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되게 어렵고 막 키워놨는데 빅브라더 딱 들어와서 버리클리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정부에서 나중에 욕만 먹잖아요. 진짜 그런 마켓이었느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첫 번째로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마켓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될 거다. 2020년까지 실제로 지금 이제 예측되는 자료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액츄얼리 나온 것들도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쪽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저기 뭐야 가상현실 쪽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게임 얘기예요. 이 게임 분야 돈이 될 것 같아. 이때만 해도 VR을 본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VR 이 HMD 써보거나 아니면 VR 또 다른 방법으로 VR을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몇 분? 중국 가가지고 VR 중국이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때 그 정도가 1000만 명 중국 인구에 한 130명인가 140명 중에 한 명 정도 본.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게임이나 하드웨어 이거 지금 막 달라지는데 그때만 해도 폭풍마경에 막 팔아가지고 주가 2,800배 띄우고 그럴 때니까 막 6조씩 벌 때니까 하드웨어 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영화 쪽도 이거 쓰고 영화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AR은요, AR은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주로 쇼핑이나 이런 데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게 2015년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이 자료가 지금 2017년 말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 2017년 이후는 이제 프로젝션입니다. 18년도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보시면 프로젝션 한 자료하고 액츄얼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젝션하고 액츄얼 자료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능가할 거다,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요거는 AR, VR을 다 합친 건데 AR 쪽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안 잡히는 자료가 이 자료에서 일본은 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글로벌리 성장한 건 한 23배 정도 성장했는데 지금 아시아 쪽하고 노스 아메리카가 지금 AR, VR 쪽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뭐 이런 중소기업들, 아일랜드 이런 데서 지금 뭐 그런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세 마켓은 한 23배 정도 커질 거다 하고 있는데 일본 마켓이 한 15배 정도 커질 거다 하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도 아시아랑 노스 아메리칸 마켓이기 때문에 유럽이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장 분석들이 유럽 자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유럽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의 이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16년도에 있는 게 요 회색이고요. 요 위에 이제 저 오렌지 색깔이 2018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게임이 잘 될 것 같다 하고 했던 양반들이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쪽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헬스케어는 꾸준히 될 것 같던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VR이나 AR의 마켓들이 이제는 매스 마켓에서 바로 가지 말고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마켓에 대해서 B2B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하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이따 보여드린 코핀이라는 회사는 연간 AR 디바이스로 한 70만 대씩 미국 내에서 팔고 있어요. 버라이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B2B 마켓으로 지금 이제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켓 자체가 예측치하고 실제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업프론트로 먼저 말씀드리려면 매스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 업체들이 불행히도 한국에 있는 2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 정도 하이 덴시티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근데 거기는 사실 매뉴팩처링의 매스 마켓이 생기기 전까지는 빨리 안 움직여줄래 하는 정도거든요. 실제 작년에 올 초에 삼성에서 그 오디세이 발표를 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건 이제 홀로렌즈처럼 저 완전히 반투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앞에 카메라를 해가지고 AR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 디바이스 만들어 달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삼성 엄청 졸랐어요. 졸라서 마케팅 펀드를 수천억을 태워주면서 했을 때 한 모델, 옛다 한 모델 이렇게 출시해 준 정도. 이건 팩트니까 녹화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총괄 부사장을 한국에서 만났고 한국 왔을 때 정부에서 좀 푸시를 해서 한국의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매스마켓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움직여줘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과기부에 있는 분하고 산자부랑 같이 만났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되게 매스마켓에 좀 들어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기업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어요. 중국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이 된 걸로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이 덴시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술들은 대부분 옵틱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덴시티 디스플레이들이 있어요. 좀 이따 구글의 스펙 얘기도 좀 하겠지만 그래서 구글이 그런 스펙들을 요구하고 그 스펙을 미트할 수 있는 건 지금 대한민국 기업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마켓들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 마켓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한 2, 3년 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일어난 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이 VR 산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중국 내 VR 사용자들이 VR 사용자라 그래도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플러스 정도예요. 근데 72%가 거의 매일 본대요. 왜? 중국이 그만큼 컨텐츠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니까. 그리고 중국 내에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지금 잠재 유저는 뭐 2억 8,600만 명 뭐 이러는데 전체 중국의 그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3,000개 플러스의 체험존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중에 70%가 이익을 못 내요. 컨텐츠가 그렇게 없는 나라에서 되게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영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체험존 형태잖아요. 지금 형태가 5%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한 95% 정도가 사이즈가 작거나 그냥 에거 체험 형태여서 사람들이 한번 보고 아 이건 뭐야? 그냥 재밌네 정도. 이런 형태로 지금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체험점들이 생겨나고 있죠. 수익을 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반면교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플랫폼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익들을 되게 많이 내고 있고 레비뉴 쉐어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군데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18년도 조사를 보면 키 파인딩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 게임만 갖고는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VR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다 때려 만들어야 되니까 버추얼리티로 근데 아니다 AR도 상당히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 마켓이 VR보다는 넘어설 것 같다. 그건 2015년도에 예측도 그런 예측들을 했어요. 실제로 좀 이따 얘기할 구글의 VR을 하는 팀이 옛날에 이제 카드보드라는 프로젝트였지만 이제 지금 이제 데이드림이라는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데이드림을 할 때 원래 수장이 VR 하던 친구였어요. 원래 탱고는 VR이랑 AR이랑 전혀 상관없는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올 초에 AR 하던 친구가 수장으로 올라갔어요. VR 하던 친구 쫓겨나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이거 2018년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2018년 11월에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이럴 거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헬스 앤 세이프 이슈 뭐 또 그다음에 IP 쪽에 이제 뭐 중요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가트너가 얘기하는 어떤 뭐 하이퍼 사이클에서 뭐 기술적으로 뭐 시장적으로 성숙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금 더 한번 매칭을 해본다면 이제 내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 내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이제 약간 좀 성숙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켓이 B2B 마켓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니치 마켓으로 시작해갖고 마켓이 조금 더 열릴 것도 같은데 내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심적인 것들을 모든 디벨로퍼나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 요 정도라는
얘기를 좀 근거 자료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 드렸었거든요. 2년 후쯤엔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여기 녹화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공격은 엄청 받았지만 그래서 그때 공격받은 게 이거예요. AR, VR 마켓이 푸시 마켓이야. 이거는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나 이런 쪽이 그 수학 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한계 효용 가치를 막 억지로 푸시하는 마켓이야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냐? 실제 디바이스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어디 한 군데서 지금 도미넌트한 데가 없어요. 다 그래픽 카드나 이런 쪽은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쪽도 많이 이제 약화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프로세스가 공교롭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프로세싱이 아니라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이 패러럴 프로세싱의 단편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단편적인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프로세서들이,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굉장히 많이 띄우는 코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GPU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GPU를 쓰는 그다음에 또 뭐죠? 엔비디아에서 쓰는 쿠다 말고 또 제너럴 GPU 프로세싱 하는 랭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떠서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잘 정리돼 있었으니까 엔비디아가 막 폭발적으로 하고 엔비디아 가격이 막 상승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써서 조금 이제 감소되긴. 거기다 또 하나 물렸던 게 있죠. 비트코인. 그것까지 엮이면서 그거 이제 마이닝 때문에 엮이면서 저게 막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고 했는데 디바이스 쪽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의 어프로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바일 쪽에서 하는 거 테더링 타임, 스탠드얼론 타입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지금 어프로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탠드얼론은 모든 프로세싱 파워를 처리해야 될까? 왜 그런 폼팩터만 생각하지? 근데 그런 폼팩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는 있으나 그게 매스 프로덕션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나온 그 매직립에서 나온 거 AR 글래스는 테더링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하나 차고 있고 네트워크도 되고. 구글의 방향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하고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구장창 스탠드얼론 타입. 여기서 다 해결할래. 그리고 구글은 약간 좀 테더링 타입. 여기서 와가지고 요건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아직은 기술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빼가지고 여기다 주머니에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프로세싱 파워는 서버에서 좀 처리해가지고 올래. 뭐 이런 타입들, 보잉에서 쓰는 타입도 그렇고 코핀도 지금 그런 타입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타입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어느 하나 도미넌트한 데가 없어요. 한계 초용을 위해서 막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컨텐츠 업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건 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바이스 판매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삼성 1위래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HTC나 뭐 저기 뭐야 오큘러스, 저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니까 뭐 이런 게 1위 아닐까? 폭풍마경 많이 들어보셨어요? 폭풍마경이 엄청나게 판 것 같은데 2016년도부터 다 합쳐갖고 판 개수가 30만 대 플러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만 2,800배 뛰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고 실제 판매는 이런 아더스가 아직도 27.9%예요. 그러니까 더미넌트하게 뭘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HTC나 오큘러스가 이거 만들 수 있게 된 게 삼성의 5인치 OLED가 그 커머디티화 돼서 시장에 풀리면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체가 이게 전부 커스터마이즈 디스플레이여가지고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삼성이 5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OLED 마켓이 굉장히 그때 작을 때 그걸 커머디티화해서 시장에 풀었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막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초기에. 그리고 HTC나 오큘러스나 와가지고 저 하이덴시티 디스플레이 만들어주세요 할 때가 엊그저께였어요. 엊그저께는 아니고 한 2015년, 16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막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디스플레이 쪽에 강자인 데들이 이제 물건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아직도 아더스 퍼센테이지가 거의 30% 정도예요. 어디나 도미넌트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마켓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하겠다고 시장에 딱 뛰어들어가서 리스크 내가 짓게 하는 데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에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5G랑 엮여가지고 5G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에 거기 딱 맞는 어플리케이션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인핸스드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VR, AR 쪽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웨어러블 헬스케어, IoT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든 게 띵스로 엮이면 데이터 대량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컬렉션하고 처리하는 이런 것들 보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데이터의 양보다는 릴라이어빌리티 밴드위스가 높아야 자동차의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아지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이제 데이터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5G에서 두 번째는 밴드위스가 높아지고 그러면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아지는 쪽의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5G로 엮을 거다 하고 또 엄청나게 또 이쪽에서 이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느 한 군데서 딱 도미넌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R, VR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꿈을 꾸고 있어요. 매스마켓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켓이 이렇게 커질 것 같기도 하다. 또 5G랑 엮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네.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까지 요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예제 중에 하나가 진짜 종합 선물 세트로 뭔가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과기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근데 불행히도 VR, AR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글이.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카드보드를 만든 건 엑스페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엑스페디션 프로그램이라고 Ancient Greece, India to Nigeria, my homeland. One or maybe all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When they explored, All right, so let's do our objective and we'll talk about the lesson for today. We're gonna take a field trip to Verona, Italy. 지금 이제 뭐 이럴리 가볼까 필트립 가는 얘기하는데 가난한 학교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들은 필트립 같은 걸 못 가잖아요. 그리고 바닷속에 실제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필트립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 넥서스 프로젝트를 했던 폰 6개랑 태블릿 하나랑 카드보드 6개를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해갖고 쇼핑을 했어요. 무료로. 이게 한 100만 개 이상 쇼핑을 했었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태블릿을 보면서 오늘은 어디를 필트립을 한번 가볼까? 이랄리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제 애들 모여가지고 요거하고 자 이랄리야 그러면 애들 보고서 우와 내일은 저기 뭐야 만리장성 한번 가볼까? 이런 프로젝트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 돈 버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거 조금 더 잘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마트폰 꽂아 놓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막 하겠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야.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요것들을 본따서 막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폼팩터일까?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또 구글에서 했던 탱고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거 탱고 프로젝트 AR이라고 팍팍 우겼던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나라 SKT도 탱고 가져와갖고 AR 플랫폼으로 물론 잘 만드셨죠. 근데 아니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탱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이 탱고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구글이 엄청난 성공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글이 글로벌리 다 불가능하다는 걸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게 스트릿 뷰. 전 세계 스트릿을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맞아. 차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만들고 차가 못 가면 자전거 타고 가고 자전거 못 들어가면 사람이 백팩 메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드론으로도 찍고 그리고 유저들이 이제 어느 정도 DB가 되니까 막 찍어서 막 올려요. 그것도 다 매칭하니까 막 순식간에 글로벌리 다 만들었어요. 이런 자신감이 넘어서 자만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이제 다 엮자. 지금 이제 인도도 어느 정도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DB 받아가지고 올리고 구글에서 하는데 탱고 프로젝트는요. 인도도 이제 내가 전부 다 장악할게. 이걸로 시작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으면 순간적으로 이걸 여기를 모델링을 해서 올리거든요. 실내를.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그 포지션을 잡아서 애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딱 비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강의실을 딱 비치면 내가 여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4층에 무슨 강의실이구나를 금방 알아서 내가 실내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스트릿뷰처럼 고객들이 막 찍어서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순간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를 디텍션하고 해야 되니까 그 기술들이 AR 기술에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구글이 AR 프로젝트 하려고 했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AR에다가 막 소개하고 AR 얘기만 하면 이 얘기 막 소개했었는데 결국 접었죠. 구글이 해가지고요 실패한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탱고 프로젝트 그렇죠. 구글 글래스 성공했습니까? 그런 폼팩터 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헬스케어도요. 헬스케어도 구글이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했다가 성공 못했어요.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거 잠깐 여담인데 3분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구글 헬스케어 그 프로젝트 통합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 웨어러블로 헬스케어 하는 업체들이 다 모였잖아요. 구글은 그때 유저가 0명, 헬스케어 안 할 때니까. 여기에 막 와 있는데 뭐 피핏이나 이런 데는 유저들 수가 막 20만 명, 30만 명, 많은 데는 뭐 하여튼 100만 명을 넘는 데는 거의 없었지만 수십만 명 하는 분들. 근데 구글에서 딱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DB 만들 테니까 너네 유저 다 내놔. 그래서 난 베네핏이 뭔데? 아니 니들 따로 하면은 다 이게 뭐 세그멘트 돼가지고 다 이거 서비스에 시너지가 안 나잖아. 헬스케어 마켓도 안 커지거든. 내가 하면 마켓을 키울 수 있어. 그래서 다 내가 스탠다이즈 해주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이 서버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베네핏이지 무슨 베네핏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만감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서비스 성공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들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점점 새로운 서비스나 마켓은 그런 거 갖고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생각했던 게 카드보드 자체는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너무 로우 퀄리티였잖아.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볼까 해갖고 만든 게 데이드림이에요. 근데 스틸 전 찬성하지는 않지만 스틸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데이드림 팀도 스탠드얼론 타입을 되게 하고 싶어요. 하자고 하고 있고 그래서 B2B 마켓으로 막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뭐 동영상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데이드림 컨셉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오큘러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이 퀄리티로 가니까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가서 이게 스마트폰 자체가 무거우니까 페이브릭 제품을 써서 좀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보니까 막 이렇게 손에 들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되게 먹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여기 좀 있으면 나오는데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훨씬 작게 만들고 구축 센서를 여기다 다 내장해갖고 자체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도 동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플리케이션이 좀 확대되고 넓어지겠지 라고 했던 게 데이드림 프로젝트였고요. 데이드림 프로젝트 시작할 때도 구글에서 봤던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보다는 영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리고 IP를 가진, 스토리를 가진 이런 컨텐츠들이 잘 될 거야 까지는 봤는데 영화를 앉아서 이걸로 꾸준히 이렇게 볼 거야. 이번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저희가 지금 롯데시네마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했었어요. VR 시네마를. 이거 쓰고서 한 80명 정도 동시에. 근데 이제 이거 쓰고서 이게 무거우니까 벗을 수도 있잖아요. 벗을 수 있어가지고 앞에서 화면을 동시에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해놓고 그러니까 벗었더라도 화면이 보이니까 스토리가 끊기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왜 80명이었냐? AP가 삼성전자에서 지원해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AP를 써도 40명이 맥스예요. 그래서 두 개를 쓰니까 8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관에 80명 갖고 되나요?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80명 이상 쓰려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5G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쓰고서 옛날에 3D 때랑 비슷해요. 이거 쓰게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쓰고 영어가 그때가 이제 7분짜리부터 한 40분짜리까지 좀 한 7편 정도가 됐었는데 전부 다들 스테레오타입이 있으세요. 이거 쓰면 불편해, 머리 아파, 눈 아플 거야. 옛날에 3D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안경 쓰고 볼 때 이거 좀 써보세요 그러면은 안경을 이렇게 하다 머리 아파, 눈 아파 다 그러세요. 근데 아바타 나왔을 때 아무 얘기 안 해도 이거 쓰고 2시간 동안 턱 앉아갖고 다 본다고요. 이번에도 그 40분짜리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보시더라고요. 이거 끼고 40분 동안.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좀 빨려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거 한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 돌리지는 못하게 했고 왜냐면 에그체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했으니까 한 270도 정도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와우 그러면 내가 뭐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안에서 인터랙션이 되니까 뭐 완전히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펄리한 폼팩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될까 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하면은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도 생각들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지금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 가져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놔뒀죠. 막 하이 퀄리티로 게임하고 막 굉장히 하드 유저들 막 쓰게끔 했는데 요즘은 소셜적으로 적용하는 쪽에 시나리오들을 좀 많이 만들고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들을 쭉 정리하자면은 어느 한 군데서 도미넌트하게 내가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할 거야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이 막 푸시하는 마켓은 아니고 초기에는 조금 그렇게 푸시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푸시를 해서 지금은 컨텐츠 쪽에서 이제 좀 마켓들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초기에 약간 푸시했던 마켓들로 막 푸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인티그레이션 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예전처럼 빅브라더가 내가 딱 버티컬리 인티그레이션 이건 내 마켓이야 따라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글도 성공 못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하면 다 되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맞춰주는 마켓 그런 데다가 좀 일치하는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폼팩터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위에 있는 게 그 다쿠리 헬멧이잖아요. 다쿠리가 1년에 그래도 한 10만 개, 15만 개 팔아요. 어디에 파냐? 플랜트에. 근데 AR을 굉장히 훌륭하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머 그 뭐죠? 카메라 여기 달아가지고 플랜트에서요. 근데 다쿠리 헬멧 파는 게 한 300몇 불에 파는데 일반 헬멧이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밸브 뜨거운 거 사람이 가갖고 딱 만지잖아요. $1,000,000 거든요. 1,000,000이면요. 그 플랜트에 있는 모든 노동자한테 그 헬멧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해가지고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AR이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다쿠리에서 또 개발해갖고 하고 있는 게 여기 HUD. 지금은 HUD가요. 옵틱만 그 앞에 대시보드에 한 15cm 정도 돼요. 근데 요즘 되게 다양한 거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그 기술 많이 오픈돼서 중국에서 나오고 하는데 요 젓가락만하게 요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놓으면은 HUD로 디스플레이 되는 장치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싱글 레이어잖아요. 프로젝션 할 때 보통 자동차에서는 7m 앞에 싱글 레이어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거든요. 요게 멀티 레이어도 돼요, 요즘. 그래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렇게 멀티 레이어로 디스플레이 하는 HUD. 그거 AR이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ODG의 것들인데 이제 그 지금 코핀이 지금 한 7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 코핀이 생각하고 있는 폼팩터들은 글래스 형태인데 무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 정도. 그리고 늘 안경 쓰고 있지 말자. 내가 필요할 때만 쓰자. 뭐 요 정도 컨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를 이걸로 테이크오버 하자 정도까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코핀이 프로세싱 파워를 전부 서버로 올려서 네트워크 쪽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버라이즌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한 70만 대 정도 파는데 이거보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안경 벗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서 하는 그 정도의 폼팩터로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폼팩터를 가지고 다양한 마켓에 어프로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이제 컨텐츠 부분 아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엔지니어링 측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컨텐츠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컨텐츠는 사용자들한테 스토리에 맞게 잘 제공을 해주고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일 먼저 이 마켓을 움직였던 게 이제 VR 마켓은 중국이었고요. 중국 쪽에서 실제 수익 구조를 내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분석들이 됐었대요. 이게 2016년 말에 중국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VR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대요. VR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지금도 VR 그러면 가상현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방의 모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거기 이제 담당 국장님하고 이제 과장님하고 미팅을 막 해서 문체부에서도요 AR, VR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랑 연결해서 이런 걸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간을 프로젝션하고요, 증강하고요 막 설명을 드렸어요. 한참 듣고 계시더라고 한 시간 정도.
그래서 한번 같이 협력해 보시죠. 근데요, AR이 뭡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AR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럼 AR이 뭐죠? AR 지금까지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아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는 컨텐츠 자체가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재방문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사실 지금 VR 띠팍, AR 띠팍이란 말을 붙이기조차 되게 창피해요. 그냥 체험존이에요. PC방이에요. 컨텐츠 있는 대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컨텐츠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느냐 실제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방문율이 현실적으로 되게 낮아요. 한국에 뭐 지금 이런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재방문율이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심팍에 비하면 수익률이나 재방문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높이느냐? 왜냐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잖아요. 액세스하기 되게 쉬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웃도어 테마파크나 이런 데보다는 수익률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낮다 그러면 사실 높은 건 아니죠. 중국 비교해서 높다? 네, 그건 인정할게요. 왜 저 플랫폼 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의 폼팩터 가지고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안 나와요. 거의 한 사람에 한 명씩 붙어 있어야 돼요. HMD 폼팩터. 그리고 이거 딱 씌워주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르잖아요. 딱 쓰고서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를 안에다 넣어놔요. 근데 한번 써본 사람이 딱 와서 이거 딱 하면 짜증나요. 다 알아요.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그거 아세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셀러폰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도 폰 딱 보면은 전화 한 통만 하자 그러면 폰 이렇게 딱 꺼내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폰 쓸 줄 알아? 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신세대시라서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옛날에 이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 사면은요 남산에서 교육받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어떤 교육 받냐? 괜히 광화문에서 폰 갖고 친구한테 전화하지 말고 여기 지금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어갖고 차 엄청 막혀. 짜증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대통령의 동선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교육받고 이 폰을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거 이거 쓴다 그러면 김 사장 이거 쓸 줄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물어봐요? 어쌔션이 뭐예요?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서 지금 HMD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죠? 하는 프로세스와 한번 해본 사람들이 됐어요 하는 프로세스와 이 두 개가 막 같이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한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코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또 개설을 했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약간 인티미티한 단계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조금 나아진 거는 뭐냐면 플랫폼 어프로치를 해서 콘텐츠가 조금 더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또 하나는 테마로 비슷하게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디즈니랜드는 아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사진 찍은 데가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어 테마파크인지 아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어 테마파크예요. 에버랜드가요. 전 세계에서 7위의 아웃도어 테마파크예요. 그 정도로 큰 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 백설공주 모르세요? 저보다 전부 올다 하시는데가 백설공주잖아요. 여기는요. 이분은요? 백설공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분은요? 백설공주 아니에요? 아까 왜 아니에요? 왜 백설공주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여긴 백설공주고요. 이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 생각할까요? 예, 그 우리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사람도 백설공주가 아니고 이 사람도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근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요. 제가 그 디즈니랜드 사진을 빼면 디즈니랜드에서 그냥 이런 가수가 옷을 입어도 아 백설공주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디자인이 백설공주에 대한 IP 때문에 똑같은 색깔이랑 디자인을 카피를 못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줘야만 해요. 그래서 애들은요 가면 롯데월드에 그 퍼레이드 할 때 백설공주는요 백설공주 아니라 그래요. 불행히도. 그래서 디즈니에 옛날에는 7공주가 이제 쫙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주가 더 늘었죠. 지금 11개인가요? 이 공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사진을 안 넣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즈니의 기술 연구소가 있어요. 전 세계 4군데가 있고 가장 큰 데가 카네기 멜론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연구하는 항목이 뭔지 찾아보세요. 필요하시면 내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인공지능, 로보틱스, 지금 하고 있는 IoT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기술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기술 라이센싱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디즈니에서 하는 말이 우린 기술은 공짜로 줘. 라이센싱 절대 안 해. 단 컨텐츠를 사. 근데 컨텐츠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이게 바로 IP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컨텐츠, 그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포장돼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디즈니랜드예요. 식스플래그고요. 식스플래그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식스플래그는 그냥 저 물놀이도 있고 막 이런 뭐도 있고 에버랜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다 있는데 디즈니랜드하고요, 식스플래그하고 식스플래그도 입장하는데요 20몇 불이에요. 디즈니랜드 가보셨잖아요. 그냥 하루권만 해도 100몇십 불이거든요. 며칠 잘라 그러면 한 3, 400불 내야 될걸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보세요. 에버랜드 이용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저렇게 할인받으면 3만 얼마에 되잖아요. 롯데월드 전 세계 가장 큰 인도어 테마파크인데 하루 이용권이요. 자유이용권 다 쓰는데 카드 할인받으면 한 2만 원 정도면 돼요. 2만 몇천 원이면 돼요. 이게 IP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이건 같은 미국 내에서 식스플래그하고 디즈니랜드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VR이 너무 체험전으로 흐르는데 아직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빔에 대해서 재방문을 하고 계속 이끌 수 있는 어트랙션에 대해서 컨텐츠를 너무 무시하더라.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불행히도 CT 쪽에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R&D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건 이제 총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최근 2년 동안을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더라, 커졌더라. 커질 거라는 예상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한계 효용에서 푸시하는 마켓이냐, 한계 체감을 만들려는 마켓이냐, 그렇진 않다. 버티컬리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2, 3년 안에 매스 마켓이 될까? 그것들을 점프인하게 할 수 있는 유도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는 어떠냐? 지금 약간 세그멘트 돼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컨텐츠에 대해서. 요건 많이 보던 영상이시죠? 많이 보셨죠, 요 영상. 식스센스가 이게 뭐냐면 이제 커머셜 영상이에요. 여기 지금 쓰고서 이렇게 내가 보고 색상도 이렇게 바꿔보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여기 좀 있으면은 이제 색상도 바꿔보고 이제 신겨보고 저기다 신겨보고 자기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 조금 건너뛸게요. 시간이 없어서. 드론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날려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조정하면 될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리얼리스틱하게 되면 드론 아예 안 사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갖고 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런 이제 쇼핑 마켓에 실제 요게 제가 요 영상이 제가 받은 게 2016년도 말인데 요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광고도 하죠. 아우디, 푸조. 실제 안 가보고 이거 쓰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해 볼 수 있고.
이런 마켓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터랙션하는 위딘이라는 데인데 이거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HTC 갖고 했을 때는 어떤 인터랙션이었죠? 손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 아까 저 구글 데이드림도 보여드렸지만 요만한 리모컨 갖고 위딘은 투자를 한 300억 정도 받은 이제 LA에 있는 회사인데 뭘로 투자를 받았냐면 사운드로 인터랙션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 HMD를 끼고서 딱 보면은 그 토론토에 있는 극장에서 연주하는 밴드가 연주하는 걸 보여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싹 사라지더니 뒤에서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돌아보면 이게 싹 트랜잭션이 되면서 파리에 길거리에서 그 노래를 그대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데 옆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보면 인도에서 또 똑같이 그 노래를 플레이하면서 인도 전통악기 갖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듣고 나면 한국을 다 감상하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이런 사운드로 인터랙션을 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돌면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걸 허투하지 않으면서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고요. 한국에 이제 베레스트라는 업체인데 지금 굉장히 조그만 업체인데 참 재밌는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도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이 올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플레이가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저 뒤에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공간 기반에 광고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끝났는데 지금 광고는 이제 영상에 대한 광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가 삽입 광고 앞에다가 넣든가 중간에 삽입하든가 삽입 광고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한 2조 들여서 산 애드먹 광고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 근데 공교롭게 이 두 가지 그 원천 기술들이요 구글의 특허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지금 한국에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맥스 두 단계만 넘어가면 다 구글 기술 사가지고 아니면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다 글로벌 업체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VR은 색다른 방법으로 좀 피해가지고 이런 광고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거다. 아무래도 공간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의 광고들을 하는 컨텐츠에 광고하는 기법들을 전혀 허투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애디셔널리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팝업 나오는 거 형태들이든 삽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글로벌 특허들로 다 엮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건너뛰었나? 지금 이제 또 다른 방법들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이제 헬스케어 쪽에 있잖아요. VR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VR 피시오라는 데인데 지금까지의 스테레오타입을 깰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7년 5월 23일입니다. Never did virtual reality before. 제가 VR PCO 직접 갔었거든요. 다 노인분들이에요. 이거 쓰면 어지럽다고 하시잖아요, 다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쓸 수 있을까? 너무 잘 써요. 쓰고서 아까 보셨잖아요. 막 이거 하고 막 너무 재밌어요. 놀라는 것도 더 놀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시력이 좀 안 좋으셔서 이 망점이 안 보여서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보인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노인분들이 훨씬 더 잘 쓰고 재밌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해주는 건 뭐냐면은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몸 같은 걸 안 쓰시면 또 밖으로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퇴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직접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케어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헬스케어의 가장 큰 입장인 뭐냐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게끔 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은 노인분들은 못 쓰실 거야. 이게 스테레오타입이었다니까요. 정말 재밌게 잘 노세요. 제가 저기 한 40분 있었는데 막 땀 흘리면서 40분 동안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또 마켓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실제 이 VRPCO는 피지컬리 프로핏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커스 에리어들이 바뀌고 있었다. 예전에는 게임이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은 B2B의 인더스트리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헬스케어가 꾸준히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러닝 에듀케이션 쪽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에듀케이션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막 저 엄청나게 공격 많이 당했거든요. 이거 교육 쪽에 하면은 몰입감이 좋아서 애들이 이거 써? 안 그래도 워닝 사인 붙이는데 애들 쓰지 말라고 워닝 사인 붙이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왜 HMD 폼팩터만 고민하시냐 이거죠. 다른 폼팩터도 되게 많아요. AR을 구현하는 방법, VR을 구현하는 방법에 왜 HMD만 있냐 이거죠. 이런 얘기 하면 오큘러스랑 또 HTC에서 뭐라 그러시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폼팩터로 즐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떤 데서 수업 분석을 한 거예요. 보세요. 스트렝스.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위에 있어. 여기 만드는 것, 모바일 테크놀로지라든지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래픽 쪽에 코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우위에 있어. 모바일 쪽에 게임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AR, VR의 그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네트워크들이 우리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강해. 그리고 인프라들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잘 돼 있는 게 우리의 강점이야 라고 어디에선가 스트렝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어퍼튜니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게 좀 잠재적인 성장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B2B 쪽이 좀 많이 커질 것 같고 이건 시장 얘기니까 뭐 쭉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고 VC들이 스틸을 좀 이제 인베스트 하려고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 위크니스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컨텐츠랑 우리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스몰한 미들 사이즈 엔터티 중소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쪽, 학교 쪽하고 연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좀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양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퍼트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지원들이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도메스틱 마켓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윅 포인트인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어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된 거 들으시면서 이게 어디 마켓에 수학 분석을 해놓은 것 같으세요? 예, 확 와닿으시죠? 예, 와닿으시죠? 이게 한국 같잖아요. 예, 이게 핀란드예요. 이게 2018년도에 핀란드의 그 저기 디지털 미디어 핀란드에서 수업 분석해 놓은 거예요. 예,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거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 VR 마켓에 대해서 이렇게들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마 총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앞에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시간 빨리빨리 지나왔는데 이제 저 시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냐고 하면은요. 앞에 말씀드려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데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는 좀 더 디벨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핀란드의 수업 분석에서 굉장히 많은 저는 좀 그 반면 교사를 좀 삼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그 원천 기술 쪽은 진짜 정말 디벨롭 해야 되는 거는 좀 과기부 쪽에서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마켓에 대해서 좀 prepare for 또 invest in 이쪽을 좀 더 포커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CT R&D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 기술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는 건데요. 기술적인 그 원천 기술이 아니라 대부분의 응용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기술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기술이라는 건 블라블라 컨텐츠의 전체적으로 창작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표현하고 유통하고 서비스까지 전부 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들을 총칭해서 디파인하는 게 문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화 기술이 폭이 굉장히 넓죠. 이 정도의 부분은 콘텐츠 기술이에요. 컨텐츠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연 예술 이런 데는 또 컨텐츠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예술 창작품을. 예. 그리고 또 전통 문예. 그 장인들한테 이건 컨텐츠입니다 이랬다가는 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영역의 폭이 넓다 보니까 예. 바이 데피니션으로 콘텐츠 전반에 창작비 있겠으니까 이 콘텐츠 기술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해놔서 저희가 이제 무지 이제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 되냐면 R&D에 기술 개발하는데 컨텐츠 같이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좀 이게 밸류도 있어 보이고 빛나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6대 기술 중에 유일하게 CT만 컨텐츠 개발을 하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기술과 동시에. 다른 데는 기술 개발하는데 컨텐츠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불인정을 많이 하는데 컨텐츠 개발까지 인정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디파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PD가 이제 좀 이제 컨텐츠, 문화예술, 문화융합 왜냐면 이제 문화체육 관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컨텐츠고요.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공연 예술 쪽에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서 또 PD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 이쪽 가면 또 굉장히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쪽을 담당하시는 PD님이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를 담당하는 PD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관광이라서 그래서 관광은 PD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레퍼런스로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들이 이제 VR, AR 마켓에 아까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R, VR 쪽은 굉장히 좀 애자일하게 가면서도 좀 패러럴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서 고객들한테 애자일하게 움직인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빨리 해서 시장에 내보고 그 고객들의 반응을 받쳐서 좀 고도화시키고 품질을 좋게 만들고 이런 방법들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시장에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애자일 다들 교육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애줄이라고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애줄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의 국가 R&D 프로젝트를 제가 PD돼서 보니까 전부 다 워터풀 모델이에요. 1년 차에 기술 개발하고요. 2년 차에 그거 좀 확대하고요. 3년 차에 시범 서비스예요. 그리고 4년 차에 그 상용화예요. 근데 공교롭게 국가의 지원 자금은 3년에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난 성공했어요. 검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애자일은요, 그 어떤 프로세스 기보다는 문화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요, 그렇게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몇 개 해가지고 런칭해보고 아니면은 런칭할 정도도 아니다 그러면 해커톤 엄청 많잖아요. 해커톤을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거기 나가서 1박 2일, 2박 3일 빨리 해가지고 가장 고민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장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럽에서는요, 리빙랩이라고 있잖아요. 실제 고객 수준에다가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거 피드백 받아가지고 완성시키는. 저희가 아주 원천적인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되게 원천적인 기술에 대해서 빨리빨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저들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것들을 완성시켜서 기술적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시장에 빨리 넣어서 아 이게 워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스마켓 점프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리어를 자꾸 없애갖고 자꾸 기술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오픈에 리딩하는 회사가 가장 크게 두 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새로운 걸 해가지고 오픈하니까 VR, AR 분야에 대해서. 구글의 지금 그 VR 스펙이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미니멈 800ppi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저기 아이폰 XS인가요? XR인가요? XS하고 XS 맥스 나왔잖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그 PPI가 453ppi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 지금 이게 삼성 제가 갤럭시 노트인데 삼성 노트 이게 이제 430ppi 정도 되거든요.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스펙이에요. 그건 굉장히 테크니컬 스펙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HMD는 앞씌우고 옵틱을 대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 덴시티로 가야만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타임까지 다 해갖고 구글의 그 유저에게 레스폰스 타임이 19ms 언더예요. 그래서 구글의 데이드림 스펙을 미트하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절대 OLED밖에 안 돼요. SD 디스플레이는 그걸 못 맞춥니다. SD 디스플레이는 가장 빠른 SD 디스플레이도 타임 레스폰스가 11에서 12ms이거든요. OLED가 돼야 한 5ms로 떨어뜨리는데 프로세싱 파워랑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
19ms 언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밑을 못해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19ms 그거 연구하는데 한 1년 반 걸렸어요. 그 구글이랑 그땐 제가 이제 구글이랑 같이 일을 할 때였으니까. 그게 세츄레이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테스트를 무지하게 해봤는데 19ms이 넘어가면은 이건 딜레이다 알아요. 리얼타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19ms 언더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7ms, 16ms 구분을 못 해요. 이거 세츄레이션 포인트니까 19ms 언더. 이거 한 포인트 잡아내는데 거의 1년 반 걸렸거든요. 지금 애트리에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과기부 지원 받아가지고 휴먼 팩터 중에서. 근데 저도 여기 가서 자문할 때 맨날 제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구글 예 많이 들거든요. 한 포인트라도 정말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요거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시각적인 거 하나 하는데 사운드는요. 30ms, 40ms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울링 있는 데서는요. 한 90ms의 딜레이도 사람들이 리얼타임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요. 한 40ms 정도의 딜레이만 생겨도 사운드는요. 아닌 것 같은데 사운드는 너무너무 더 복잡해요. 시각적인 것보다. 시각은 더미넌트하긴 한데 페어리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사운드는 더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폼팩터 찾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멀미에 대한 것들 뭐 또 피로도는 어떻게 하지 막 범위를 너무 지금 많이 넓혀놔가지고 이게 내년에 적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하여튼 이런 연구들을 또 이렇게 패러럴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저 헬스케어 보여드렸잖아요. 노인분들 이렇게 VR 소시오 그런 연구들 이제 노인분들하고 키즈에는 어떻게 될까? 키즈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그런 건 어떤 콘텐츠에 특별함이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거는 뭐냐면 인터랙션들 이거는 뭐 저기 고대 상명대 서경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지금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요거는 어떤 쪽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인터랙션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하나라도 인더스트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좀 한번 찾아보자.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인터랙션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이런 연구들은 UI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실제로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은요, 이런 것 그냥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 모든 볼륨 버튼이 전부 다 이쪽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되게 깔끔하고 밑에가 다 터져 있을 거예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어떤 폰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이런 아이 트래킹이랑 이런 것들을 껴놓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 잘 하시거든요. 고객들은요. 실제로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고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하게끔 이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를 갖고 하는데 시선을 딱 보니까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가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고 봐요. 그리고 폰을 뒷면을 보세요 그랬더니 한 80%의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어요. 뒷면을 보세요 했더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쪽 면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 폰들이 전부 이쪽에다 볼륨 배치를 하고요. 밑에만 터놓거든요. 싹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대답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쳐다보는 게 뭔지를 정량적인 생체 신호 기반에서 분석을 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좀 더 인더스트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AR을 이렇게는 구현 못하나요? 여기가 보시면은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 플랫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저 카트 있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찍은 거라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카트가 이렇게 다니면 여기 카트를 싸고 이제 보시면 여기 카트가 있으면 프로젝션에 카트 주변에 이렇게 뭐 불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 아이템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얘가 쟤한테 번개를 쏠 수도 있어요. 번개 쏘고 있죠. 번개를 맞으면 카트가 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온라인의 컨텐츠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AR 아닌가요? 이런 폼팩터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 프로젝션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지금 그 미디어 아트 할 때 프로젝션은요, 여기 오브젝이 있으면요, 오브젝 위에까지 다 겹쳐서 쏴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 오브젝을 싹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트레이싱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계속 같이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이제 적용을 했는데 불행히도요, 이 기술의 지금 80%가 다 유럽 기술이에요. 뭐 이러한 형태로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영화의 감상은 아주 정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나리오로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단계는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실감 정도 하고 있는데 인터랙션도 좀 소셜 인터랙션이 될 것 같네 하는 것들을 아까 좀 예제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형태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폼팩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들이 뭐냐면 저희가 R&D를 지원해줄 좀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마켓을 열려고 할 때 아주 기반이 되는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폼팩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자체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하고 아니면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 인더스트리에 오픈을 해주면 인더스트리에서 만드는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하는 요 정도 축으로 저희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기술들, 아까 얘기하는 뭐 네트워크 기반이라든지 업틱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IT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기부나 아니면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들은 좀 산자부에서 해주시고 CT에서 좀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은 가상증강현실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